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관의 무력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에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직무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2년 1월 11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만간 개정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핵심은 과연 법 개정한다고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직무집행을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경찰 실무를 경험한 입장에서 저는 경찰관이 총기 사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경찰의 적극적인 직무집행이나 총기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독일에서 쓴 제 석사 논문 주제가 경찰의 총기 사용에 관한 것이고 나름 이 분야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만 법 개정 자체에 허술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우선 개정된 법률안을 한번 살펴보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 5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해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좀 복잡한가요? 간단히 설명하면 경찰이 살인, 상해, 폭행, 강간 등 중범죄자로부터 다른 시민이나 경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 사용을 포함한 물리력을 쓸 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을 아예 안 받거나 죄를 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일견 보기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흉악범과 맞설 때 총을 쏘거나 테이저건, 경찰봉 등으로 과감하게 응징한다면 당연히 국민들은 박수로 환영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어떠세요? 칼 들고 덤비면 이렇게 총 쏘는 게 맞을까요? 인디아나 존스는 뭐 그래도 됩니다만 경찰은 그러면 안 되죠. 칼 들고 있지 아직 공격하지도 않았잖아요. 칼 버리라는 투항 명령도 없었죠. 또 칼로 공격한다고 해도 영화처럼 주변에 무고한 시민들이 둘러싸고 있다면 절대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총기 사용에 있어서 유탄이 튕겨나가서 반대편의 무고한 시민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쇼핑카트를 밀고 가는 여성을 향해 다짜고짜 자물쇠를 휘두르는 용의자. 같은 시각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들이 쇼핑몰 2층으로 향하는데 피투성이가 된 여성이 도망쳐 나오는 순간 발포 명령도 없이 3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LA 경찰은 탈의실에 누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At this preliminary phase of the investigation, it is believed that the victim was struck by one of the rounds fired by an officer at the suspect. 하지만 용의자는 총을 갖고 있지 않았고 경찰을 향해 달려들거나 위협적일 만큼 가까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발포하기 전 용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대화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휴대하고 대중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유일한 집단입니다. 군인은 총을 소지하지만 시민들 앞에 총 들고 나설 수 없죠. 5.18 광주항쟁 같은 비극적 상황을 제외하고요. 시민사회에서 총을 쏠 권한을 가진다는 것, 그만큼 신중하게 사용하라는 국가와 시민의 요구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겠죠.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총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것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백지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과감하지만 신중하게 사용해야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개정된 법은 유일무이한 시민사회의 총기 사용자로서 경찰의 책임을 도리어 일반 시민보다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 법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즉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만 있다면 경찰이 총을 쏴서 사람을 다치게 해도 형사처벌받지 않게 하자는 것이죠. 지금 하는 얘기는 순수히 법 이론적인 겁니다. 현실로 돌아갈까요? 경찰이 총을 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통상 3가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첫째,
독직 폭행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거죠. 둘째, 민사소송입니다. 총을 맞은 사람들은 범죄자건 아니건 대부분 부당하게 총기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경찰관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사에 휘말리면 패가 망신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변호사 선임해야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게 됩니다. 셋째, 내부 징계 처분입니다. 경찰 조직 내에서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한 계급 내려가는 강등의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인천 층간소음 같은 경우 도리어 총을 사용하지 않고 비겁하게 위험을 회피한 경찰관들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하죠. 자,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물론 형사처벌입니다만 총기 사용으로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여연대 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9년 처리된 공무원 독직 폭행 사건 2754건 중 기소는 16건이고 기소된 경우도 대부분 선고유예로 끝나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인디아나 존스처럼 극단적으로 무리하게 총기 사용을 하지 않는 이상 검사나 판사도 당연히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존중합니다. 전문용어로 이걸 재량권 행사에 대한 판단의 여지라고 하죠. 물론 총을 사용한 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로 입건되어 동료 경찰과 검사에게 조사를 받는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 가족이 경찰의 총기 사용으로 사망하거나 불구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가해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경찰의 총기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축소되지 않을 것이고 축소되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사례가 되는 형사처벌보다 현장 경찰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과 경찰 내부의 징계입니다. 과거 저는 경찰 조직을 총괄하는 경찰청에서 감사실에 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야간 당직을 서는 날이면 극도의 긴장감으로 피가 마릅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경찰 관련 비일이나 사건 사고의 초동조치 보고서가 이른 아침 출근하는 경찰청장 책상에 놓여져야 하고 중요한 사안은 새벽에 청와대까지 전달됩니다. 경찰의 총기 사용은 시도경찰청에서 즉시 1차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즉시 경찰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즉 현장에서 총 한 번 쏘면 당사자는 감사부서에서 거의 밤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경찰의 총은 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던지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민사소송이나 징계와 무관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물론 2021년 법을 개정해서 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해 민형사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을 함부로 쏘는 경찰관도 경찰청에서 국가 예산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지원하고 어깨 토닥이면서 잘했다고 격려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부 조사를 통해 경찰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런 지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법 개정으로 경찰이 과감하게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일종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일선 경찰관들은 이런 법 개정을 적극 지지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달라진 게 없구나 하고 느끼게 될 겁니다. 실제 사례도 극히 드문 형사처벌을 감면한다고요? 처벌의 결과 이전에 경찰의 잘잘못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이런 의미 없는 법 개정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현장 경찰관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찰관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총기 사용 후 진행되는 조사나 수사 과정입니다. 총 쏘고 나면 주변에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사실에서 동료 경찰에게 조사받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민사소송 들어오는데 주변 상사나 동료들이 안 됐다고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고립감과 경제적, 정신적, 시간적 고통뿐이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게 필요합니다. 경찰관들의 입장에 서서 내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우리 편, 이게 뭘까요?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